안녕하세요. 요즘 미국 국채 금리가 심상치 않게 오르면서 투자 시장 이야기가 뜨거운데요. 네, 맞아요. 지금 2025년 5월인데 10년물 금리가 4.6%에 가깝고 최근엔 20년물 국채 입찰 수익률이 5%를 넘겼다는 소식까지 들리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지표인지 다들 주목하는 이유가 뭔지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라는 게요. 사실상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하거든요. 기준금리요? 네. 이론상으로는 위험이 거의 없는 투자처다 이렇게 보니까요. 다른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나 대출 금리 정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른다는 건 돈의 가치,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전반적으로 비싸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게 단순히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만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연준의 긴축 정책, 특히 그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거예요. 네, 유동성 회수. 그거랑 또 미국 정부 부채 문제까지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 부채 문제도요. 최근에 국채 입찰 결과가 좀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부진했죠? 그리고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월마트가 가격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물가 상승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요. 와, 정말 여러 가지가 겹쳐 있네요. 이 중에서 그럼 가장 큰 압력은 어디서 온다고 봐야 할까요? 여러 요인이 얽혀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역시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랑요. 그 속에서 연준이 긴축 기조를 계속 가져갈 거다. 이런 전망.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늘어나는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 부담.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 금리 아니면 안 사겠다. 이렇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만드는 거죠. 수요 공급 문제도 있군요. 그렇죠.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관세 오르면 가격 올리겠다고 예고하는 걸 보면 인플레이션 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전망도 한몫하고 있고요. 최근 그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익률이 5% 넘었는데도 수요가 부진했던 게 딱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주식시장일 텐데요. 특히 기술주처럼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주식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할인해서 계산하잖아요. DCF 모델이라고? 네네, DCF. 그때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국채금리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이 할인율이 높아져서 현재 가치가 더 낮게 평가되는 거죠. 아, 미래의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특히 성장주는 현금 흐름이 먼 미래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할인 효과에 더 취약해요. 이걸 주식 듀레이션이 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주식 듀레이션, 채권이랑 비슷한 개념이군요. 네, 비슷한 원리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안전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네, 그런 기회비용 문제도 생기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고요. 주가에는 하락 압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금리 상승 원인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경제가 너무 좋아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라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나 부채 문제 때문에 오르는 거면 악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25년 5월 상황은 아무래도 후자 쪽 해석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난 5월 21일에 주식시장이 좀 하락했는데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렇군요. 물론 섹터들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은행 같은 금융주는 금리가 오르면 예대 마진이 커져서 오히려 수혜를 보기도 하거든요. 아, 밈 확대. 네, 반반에 기술주나 유틸리티, 부동산 이런 쪽은 일반적으로는 좀 불리하죠. 금리에 민감하니까요. 다만 티로 프라이스 분석 같은 걸 보면 AI 붐처럼 아주 강력한 성장 테마가 있으면 일시적으로는 금리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상쇄할 수도 있다. 이런 계기도 있긴 합니다. 하긴 요즘 AI는 워낙 뜨거우니까요. 과거에 연준이 긴축했던 시기들을 보면 시장 반응이 항상 똑같진 않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때그때 달랐죠. 예를 들어 1994년처럼 예상 못한 긴축은 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결국엔 또 회복했고요. 반면에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는 금리 인상이랑 맞물려서 큰 폭락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아,
그래서 보면 연준이 시장이랑 얼마나 투명하게 또 예측 가능하게 소통하는지 이게 충격을 완화하는 데 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정말 흥미로운 건 암호화폐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아주 그렇죠. 전통적으로 보면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줄고 달러는 강해지고 그럼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보통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2022년에도 그렇고요. 네, 그게 일반적인 통념이었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니까요. JP 모건 같은 곳은 여전히 변동성이 너무 크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기엔 부족하다. 뭐 이런 시각도 꾸준히 내놓고 있고요. 네. 금리 상승기에는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주식이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동조화 경향도 있었고요. 맞아요. 특히 시장 불안할 때 그런 경향이 더 뚜렷했죠. 그런데 지금 2025년 5월은 완전 다른 양상이에요. 국채 금리는 막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불안한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10만 9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점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정말 이례적이죠. 이 현상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심지어 채권 수익률과의 상관관계가 깨졌다는 분석까지 나오던데요. 네, 단순히 그냥 위험 자산으로만 보기에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 예를 들어 더 스트리트 크립토 같은 데서는요,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단순 투기 수단을 넘어서 뭐라고 할까, 정부 부채 증가나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디지털 금. 네. 최근에 일본 부채 문제가 부각됐을 때 금이랑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것도 좀 이런 시각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보고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변동성이 너무 큰 위험 자산일 뿐이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JP 모건 같은 시각이죠. 정말 상황이 흥미롭게 돌아가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동일한 현상이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에는 전통적인 분석대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은 오히려 독자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참 우리 투자 전략이나 위험 관리에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투자 환경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을 가능성도 시사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비트코인이 최근 보여준 이 국채금리 상승과의 탈동조화 현상, 이게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정말 분석가들 말처럼 전 세계적인 부채 증가와 이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진정한 디지털 금, 그러니까 새로운 안전자산의 하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걸까요?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지.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